라임 사태는 1조 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경제 비리 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2020년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돌연 서울 남부지검 증권법제 합수단을 폐지를 했지요. 그래서 이 희대의 사건이 수사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개별 사건을 그렇게 완전하게 인과관계 연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이 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 시점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사단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관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합수단을 폐지했었다. 전관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됐다는 의혹,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냥 갖다 붙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죠. 금감원이 라임 자산 운용을 재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 발표가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국회 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특권층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민을 등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특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운용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불법입니다. 불법입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죠.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그런 사안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누구나 동의할 얘기 같습니다. 개별 사안이니까 이거를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저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옵티머스 사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키맨인 옵티머스 창업자가 이혁진 전 대표거든요. 그런데 국내 송환이 아직도 요원합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가 새로 출범한 이후에 그 송환을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그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는 게요. 이혁진 씨가 출국 당시에 이미 성범죄 재판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직전에는 소환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시에는 어떻게 외국으로 나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지인 베트남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혹시 전용기를 타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김치 판매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법치를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 송환 절차에 관해서는 진행이 있는 것이죠? 꼭 이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만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의 송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